오늘 저 이준석은 각오하고 크게 한번 외치려고 합니다. 세대교체, 이제는 우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해온 지도 벌써 14년째입니다. 그동안 정치의 희로애락을 온몸으로 느꼈고, 그리고 기라성 같은 인물들의 흥당성쇠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거친 파도에 풍화되어서 순치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였습니다. 권력과 타협하고 편리한 길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육신이 고달플지언정 국민과 함께하는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끝까지 소신을 지키는 길을 선택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고 선언하겠습니다. 원래 펭귄 무리가 바다로 뛰어들기 전까지 차가운 바다 속에는 범고래와 같은 포식자들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언젠가는 건너야 하는 바다라면은 제가 용기 있게 주저하지 않고 가장 먼저 뛰어들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지성과 반지성의 대립구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대한민국의 반지성과 전면전을 벌여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반드시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에서 연공서열이라는 그 문화가 젊은 세대의 앞길을 가로막는 수단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가 연공서열의 장벽에 막혀서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정치에 뛰어들어 당당하게 경쟁하고 실력을 보여줘도 너는 아직까지 젊으니까 기다려라. 아직 네 차례가 오지 않았다. 우리도 예전에 기다렸다. 이런 말을 들어야 했던 제가 선택했던 길은 전당대회에 나가서 수십 년간 정치해온 선배들보다 나은 실력을 보여줘서 제 역할을 쟁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려라. 너는 젊지 않냐. 더 배워야 된다. 이런 가스라이팅이 대한민국을 정체시켜온 것입니다. 당대표를 지내고 선거에 승리해도 어리다는 이유로 억누르려 하고 싸가지 없다는 프레임에 가두려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전형적인 기득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둘째,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금지하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해야 됩니다. 즉, 네거티브 규제를 사회의 기조로 삼아야 합니다. 예전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 때 대한민국은 분명 그 분야에 선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서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를 넘어선 다양한 파생된 산업들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암호화폐를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선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드는 것조차 해결하지 못해서 새로운 산업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습니다. 산업과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법과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버리는 자유를 보장해야 됩니다. 셋째,
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사람이 가진 꿈의 길이라는 것이 부모의 재산이나 가정 환경에 따라 제약받는 것이 아닌 그런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에 올인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출발선이 불공평한 사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난 몇십 년간 우리는 학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가는 것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물론 시대에 맞게 공부해야 할 영역과 과목이 변하고 방식이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 결과 객관적인 지표는 꾸준한 기초학력 저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도 중등교육에서 빠진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느라 분주하고 서열화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입시에서의 많은 평가는 절대평가화되어서 학생들은 일부 과목에만 집중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적 영역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와 목표치를 확실하게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그 평이한 정언처럼 대한민국이 몰두해야 될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미래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출신 배경과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적어도 공부 열심히 하고 똑바르게 살고 입바른 소리 하면은 빛을 보는 세상을 미래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6살 거대 정당의 당대표 당선의 기적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던 동탄의 기적 위에 우리가 쌓고 싶은 다음 기적은 바로 세대교체의 기적입니다. 이미 더 이상 새로운 고기를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다 타버린 고기 불판을 새로운 불판으로 갈아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존 F 케네디는 43살에 미국의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을 달에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43살의 토니 블레어는 영국의 수상이 되어 제3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46살의 빌 클린턴은 걸프 전쟁을 승리로 이끈 현직 부시 대통령을 꺾고 IT를 중심으로 미국의 중흥기를 이끌었습니다. 46살의 버락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과감한 세대교체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이들을 부러워할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과감하게 세대 전환과 구도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저들이 한 것을 우리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왼쪽과 오른쪽과의 경쟁은 무의미한 경쟁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지금 대단한 좌파적 사상과 우파적 사상을 가지고 충돌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철학은 없고 이해타산만을 가지고 서로 진영을 참칭하는 모습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낡은 틀 속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철진한 노래를 엇박자로 부르는 이 두 세력을 과거에 남겨두고 우리는 미래의 노래를 부르며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은 1981년생입니다.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우리 세대가 이제 대한민국을 선진국에 걸맞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합시다. 그것은 정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한 정치 체계의 종말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불판을 까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치인에 대한 방탕과 부정선거와 사법불복을 노래하는 정치질과 결별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의 삶을 노래하는 그런 정치를 선보이겠습니다.